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의 한 오래된 기숙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문이 저절로 잠기고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 그리고 그 방 안의 사람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이건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듯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입니다. 주인공은 박지훈이라는 대학생. 그는 부산대학교 기숙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문이 잠기고 지훈의 트레이챗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을 끄고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밤을 뒤흔들 거예요. 박지훈은 부산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는 기숙사 4층 402호에 살았습니다. 그 기숙사는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령 기숙사라는 소문이 돌았죠. 왜냐하면 10년 전 그 방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공대를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룸메이트인 이승호와 함께 웃으며 지냈습니다. 승호는 지훈의 절친으로 항상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밝혔죠. 그리고 지훈의 여자친구인 김민지. 그녀는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훈을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지훈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야, 승호야.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지훈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승호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밤 11시쯤 쾅!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호가 방으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지훈아, 문 왜 잠갔어? 열어봐. 승호가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승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는 급히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열쇠로 문을 열려 해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민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지훈 오빠,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소방관들이 도착해 문을 부수기로 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창문은 잠겨 있고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모두가 속삭였어요. 이게 유령의 짓인가? 이 후크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장감을 더하며 지훈의 과거로 돌아가 보죠. 이야기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쳐 보죠. 부산대학교 기숙사는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처음에는 학생들의 꿈의 공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쌓였어요. 특히 402호 방. 10년 전 한 여학생이 그 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최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 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은지의 유령이 방을 지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훈은 입주할 때 이 소문을 들었지만 미신일 뿐이야 라고 웃어넘겼어요. 지훈의 일상은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강의 듣고 오후에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승우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함께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민지는 지훈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 없어. 민지가 물었지만 지훈은 없어.
걱정 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근 지훈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룸메이트나 이웃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지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이 방은 내 거야. 나가 라고 속삭였어요. 깨어나 보니 방 안이 차가웠고 창문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서워서 승우에게 말했어요. 야, 이상한 꿈을 꿨어. 소문이 사실인가 봐. 승우는 장난스럽게 유령? 그럼 불러보자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점점 고조되며 지훈의 정신을 갉아먹었어요. 그는 수면 부족으로 환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착각, 그리고 문이 저절로 흔들리는 소리. 이 부분에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지훈의 일기를 소개해보죠. 오늘도 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해. 하지만 밖에 아무도 없어. 이 일기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야기의 논리는 여기서부터 쌓입니다. 과거 사건이 현재와 연결되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제 지훈의 마지막 날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이제 박지훈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숙사 402호에서 지훈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는 공대 3학년생으로 매일 아침 강의실로 향하고 오후에는 연구실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했죠.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처음에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걷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듯 했죠. 지훈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늘 그 순간 소리가 사라졌어요. 내가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걸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전기 문제인가? 지훈이 중얼거리며 스위치를 껐다 켰지만 전등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스쳤어요. 자신의 얼굴 뒤로 흐릿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긴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지훈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숨을 고르며 착각이야, 착각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 속에 섞인 희미한 속삭임이 그의 귀를 괴롭혔어요. 지훈아, 여기 있어. 누군가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죠. 다음 날 지훈은 여자친구 김민지와 데이트를 하며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야, 요즘 기숙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 거울에서 뭔가를 봤어.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기숙사에서 나와. 다른 데로 이사 가자.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소문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민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방에서 노트북으로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 손잡이가 덜컹거렸습니다. 누구야?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문 너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안에서 잠긴 거였죠.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승호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복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다시 켰지만 방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는데도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지우는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해.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지훈의 친구들이 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룸메이트 이승호는 최근 지훈이 밤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지훈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승호가 물었지만 지훈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승호는 친구의 눈에 깃든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김민지에게 전화해 걱정을 나눴습니다. 민지야, 지훈이 이상해.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 우리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즉시 달려왔어요. 그녀는 지훈의 방 앞에서 그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야. 문 열어.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민지는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기숙사 관리인을 찾아갔어요. 관리인은 60대 노인으로 기숙사의 오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죠. 400이요. 그 방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 10년 전 최은지라는 학생이 거기서 자살했지. 관리인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후로 학생들이 자주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해. 문이 저절로 잠기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승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럼 지훈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증거는 없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지훈의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어요. 야, 오늘 내가 여기서 잘게. 무서우면 말해. 지훈은 고맙게 웃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의 피로를 보여줬어요. 자정 무렵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전등이 다시 깜빡거렸고 문 손잡이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승호야, 너 아니지? 지훈이 속삭였지만 승호도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아니야. 그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안에서 잠긴 거예요. 승호가 문으로 달려가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지훈아, 문 열어.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승호야, 그녀가 날 데려가려 해. 도와줘. 승호는 복도로 뛰어나가 다른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402호에서 무슨 일이야?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민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오빠, 지훈 오빠.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기묘해졌어요. 바람소리, 그리고 여자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유령 소문이 진짜였나 라고 중얼거렸고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승호는 관리인을 다시 불렀지만
열쇠로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문이 안 움직여. 관리인이 당황하며 외쳤죠. 학생들은 문을 부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버티고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끔찍한 밤이 왔습니다. 박지훈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공학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최근 며칠간의 이상한 경험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거울 속 그림자, 문 밖의 발소리, 그리고 그 속삭임. 내가 미친 걸까?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어둠이 그를 덮쳤고 방 안은 갑작스럽게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뭐야? 정전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지만 배터리가 순식간에 0%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손잡이가 다시 덜컹거렸어요. 지우는 숨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가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에서 잠긴 게 아니었어요. 문이 저절로 잠겼습니다. 지우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잡고 있는 듯 열리지 않았어요. 누구야? 문 열어.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지우는 뒤로 물러서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갑자기 방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 긴 검은 머리,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최은지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어요.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다시 달려갔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도와줘, 제발. 그의 외침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승우와 민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버텨. 우리가 열게. 하지만 문은 마치 저주받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훈은 방 안에서 투쟁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밀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책상은 마치 누군가 붙잡고 있는 듯 무거웠어요. 은지의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손이 지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손길에 지훈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왜 나야? 그는 울부짖었지만 은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승호와 민지가 뛰어들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훈의 노트북, 책,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그의 핸드폰만 남아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된 음성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은지, 제발 날 놓아줘.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훈의 실종 소식이 기숙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상한 점이 많아요. 수사관은 방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지훈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발견이 있었어요. 벽의 낡은 패널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최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일기장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은 저주받았어. 내가 떠나도 이곳은 나를 놓아주지 않아. 은지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야 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일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경찰에게 애원했어요. 오빠를 찾아주세요. 제발.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실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죠. 승호는 분노하며 외쳤어요. 그럼 이 일기장은 뭐야?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미신일 뿐일 수도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승우와 민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훈을 찾기 위해 스스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승우는 기숙사의 옛 기록을 뒤졌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1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부산대 기숙사 여학생 자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최은지는 학업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은지가 죽기 전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누군가 밤마다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고 했죠. 승호는 소름이 끼쳤어요. 지훈이 겪은 게 은지와 똑같아. 그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둘은 기숙사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402호는 저주받은 방이야. 어떤 학생은 밤에 그 방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은지의 유령이 지훈을 데려갔다고 속삭였습니다. 기숙사는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지와 승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지의 가족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은지의 어머니는 부산 외곽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지는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간 후로 달라졌지. 늘 무서워했어. 그녀는 은지가 죽기 전 이상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했어요. 그림에는 항상 같은 문양이 반복되었죠. 문이 잠긴 방, 그리고 그 안의 그림자. 승우와 민지의 조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기숙사의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며 400기호와 관련된 이상한 경험들을 모았어요. 한 학생은 작년에 그 방에 살았던 친구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문이 저절로 잠기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 또 다른 학생은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썩은 꽃 냄새 같았지 라고 했어요. 이 모든 증언은 지훈의 경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승호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은지의 유령이 여전히 이 방에 있어. 민지는 은지의 어머니가 준 그림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림에는 문이 잠긴 방과 그 안에 검은 그림자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장의 그림이 특히 소름 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은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한 남자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지훈과 닮아 있었죠. 민지는 그림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승호야, 이거 봐. 이건 지훈 오빠야.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림의 섬뜩한 디테일은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로 돌아와 402호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었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 씨, 제발 지훈 오빠를 돌려줘요. 하지만 대답 대신 문 안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지와 승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벽에는 새로 생긴 듯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은지가 그렸던 것과 같은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승호는 주머니에서 은지의 어머니가 준 부적을 꺼냈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부적을 문 위에 붙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폭발하듯 터졌어요.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날 막을 수 없어.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승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방에서 뛰쳐나왔고 문은 다시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 모인 다른 학생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도 봤지? 그 방은 저주받았어. 한 학생이 외쳤죠. 민지와 승호는 지훈을 찾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만 공포는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은지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부산의 한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죠. 무당은 기숙사로 와서 402호 앞에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혼은 외로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달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무당은 촛불을 켜고 은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최은지님, 이곳을 떠나세요. 당신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제사 중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 그리고 희미한 울음소리. 하지만 제사가 끝난 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안도했어요. 기숙사의 분위기도 한결 나아졌죠. 민지는 지훈 오빠가 돌아올까라고 속삭였지만 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이 어두운 방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은지가 있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이제 내 거야.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승우에게 전화해 꿈 이야기를 했어요. 승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은지가 지훈 오빠를 놓아주지 않았어. 며칠 후 기숙사 관리인은 402호를 영구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위험해지면 안 돼. 하지만 폐쇄 직전 한 학생이 방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지훈의 학생증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은지가 그렸던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진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보고 무너졌어요. 오빠,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 학생증을 손에 쥐었죠. 박지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교 기숙사 402호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그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밤에 복도에서 여전히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학생들은 은지의 유령이 아직 떠돌고 있다고 속삭였죠. 민지와 승호는 지훈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지훈의 생일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를 추억했어요. 지훈아, 어디 있든 행복해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기숙사는 결국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학생들 사이에서 402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어요. 새로운 기숙사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죠. 어떤 이는 은지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지훈이 은지와 함께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 이야기는 부산의 밤을 떠도는 미스터리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돌아보게 하죠. 박지훈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이상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훈은 처음에 자신의 경험을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느낌이나 불안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즉시 도움을 청하세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에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부산에서 한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지만 당시 캠퍼스에는 유령 소문이 퍼졌어요. 또 다른 예로는 2019년 서울의 한 기숙사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학생이 결국 심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20%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이런 문제들은 때로 이상 행동이나 환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지훈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압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친구와 가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해요. 민지와 승호는 지훈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고집 때문에 실패했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지훈은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무시했지만 그 직감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상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